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최근 진보당까지 합세하며 3파전 양상까지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정책 선거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지역은 영광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대규모 선대위를 꾸렸고 조국혁신당은 대표가 월세살이를 자진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대 후보 비방으로 선거가 치닫고 있어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영광에서는 임차 거주 상황은 상당히 논란을 그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중한 폭행이었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그런 없습니까? 일은 없고요. 당 차원의 신경전도 계속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해 영광에 자기 명의 쪽방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장현 후보가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했다며 장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보단 부정적인 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더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급한 사람들이 다 이제 네거티브를 쓰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자 구도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혁신당을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은 겁니다. 지역 단위 선거에서는 당 차원의 큰 이해관계보다 지역민에게 와닿는 당의 활동이나 인물 평가가 영향을 준다는 게 다수의 분석입니다.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제 인물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후보자의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호남고속도로의 광주 관문인 광주요금소에는 20억 원을 들여 만든 대형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만 수십 차례 나면서 광주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등산을 본떠 만든 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 무등의 빛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검은 줄이 길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니 영상이 나오는 곳곳에도 검은색 줄들이 보입니다. 영상을 내보내는 화면이 고장나면서 영상이 잘린 채 송출되고 있습니다. 광주로 들어오는 대표 관문인 광주 톨게이트인데요. 톨게이트 위에 설치된 조형물이 고장이 나면서 일주일이 넘도록 일부분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 74m, 높이 8m인 이 작품은 지난 2020년 광주 폴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치됐습니다. 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2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한 번꼴로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3차례나 고장났고 수리 비용에만 2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안 보여서 제가 오면서 뭐가 까맣게 산 모양이 보이는데 저게 뭘까? 이렇게 하고 들어왔거든요. 광주로 들어오는 입구에 고장난 대형 화면이 있다 보니 타지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입니다. 얼룩진 거 마냥 그냥 저거 진도 오면서 그랬거든요. 저거 뭐야? 이렇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시설을 관리하는 광주 비엔날레 재단 측은 외부에 설치돼 고장이 자주 난다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 특히 이제 태양 이런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고장률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좀 난감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수리 비용을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당초 작품 설치 장소가 열악했던 만큼 수리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10년 전인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된 이래 도심 곳곳에 미디어 아트 전시물을 설치해왔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은 물론 광주를 오가는 다른 지역민들을 봐서라도 설치만큼이나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양시가 철강과 항만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4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세계 최대 미디어아트 축제를 닮은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청 벽면이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철과 불을 주제로 한 화려한 영상이 연출됩니다. 철강 중심의 산업도시 광양시가 문화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의 40여 년 넘는 역사의 세계 최대 뉴미디어 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닮은 광양 린츠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빛으로부터 8637이라는 주제로 오는 9일까지 시청과 예담창고, 인설이 공원 등 광양 지역 일원에서 국내외 작가 20여 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8637이라는 것은 광양시와 린츠시의 거리를 말합니다. 킬로미터를 말하고요. 빛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철광이사를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쇠, 그다음에 불, 용광로 뭐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특히 이번 교류전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의 지난해 수상 작품이 국내 최초로 전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시쿠츠케 작가의 작품 트레이스 웨이스트는 각종 쓰레기가 버려진 뒤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 시각화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We use certain trackers to somehow monitor waste and as a society to see where our waste goes when we throw it away and what we can do with technology. 광양시는 린츠시와 이번 미디어아트 교류전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도시로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저희 콘텐츠를 만들자면 기술이 함께 있는 이 미디어아트가 우리 시하고 가장 알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우리 향후 미래의 문화산업 콘텐츠로 개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미디어아트 쪽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 미디어아트. 광양시가 이번 교류전을 시작점으로 국내 대표 미디어아트 도시로 성장하는 동력을 키워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충장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21회째를 맞은 광주 충장축제는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충장 파이어아트 퍼레이드는 무등산 높이인 1187m의 거리에 참가자들이 퍼포먼스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것으로 오는 5일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을 누비는 100원 택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노인 교통복지 서비스인데 요즘엔 오지 도심 할 것 없이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이 버스에 올라 버스 요금을 치릅니다. 교통카드 결제 요금은 단돈 100원. 또 다른 학생은 100원짜리 동전 1개로 버스 요금을 대신합니다. 원래 카드에 한 번에 10,000원씩 충전했었는데 요즘에는 1,000원씩 충전하기도 해요. 100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부담도 없고 걸어 다니는 것보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아서 청소년 100원 버스는 담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누구든 현금, 카드 상관없이 또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7,500여 명이 이용했는데 담양 전체 초중고생이라면 2번은 혜택을 본 셈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자체가 차익분을 보조해주니 운수업체들도 경영 개선 효과가 있어 반깁니다. 농어촌 버스 타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 경감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나주를 제외한 4개 시단위 지자체와 고흥, 담양, 보성 등 모두 10개 지자체가 50원에서 100원 청소년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도, 진도처럼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시작된 100원 택시에 이어 이 100원 버스도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이 어떤 교통 소외받지 않도록 균등한 복지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고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보성, 화순 73개 오지마을에서 시작된 100원 택시 사업도 10여 년 만에 전남 22개 모든 시군 1,700개 마을로 확대됐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닙니다. 있으면 돈 주고 얼마나 줬어. 세상 좋은 세상이지. 그러네. 돈 주고는 더 안 가져. 오늘도 달리고 있는 100원 대중교통이 인구 소멸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 일부를 부딪혀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확인된 범행 횟수만 20여 차례,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정도로 좁은 골목. 한 남성이 한참을 서성이다가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들이댑니다. 부딪힌 곳이 아프다는 듯 발을 구르는 남성.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그 차량이 교통량이 많고 서행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범행을 시작하면 5분에서 1시간까지 범행을 성공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목포와 광주 등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온 이 남성. 2년 동안 피해가 확인된 차량만 27대에 이릅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거나 사고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2,3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복된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처음 보험사의 신고로 저희 수사관들이 도로가의 CCTV와 피해 차량의 그 블랙박스를 적극 분석해서 국과서에 감정을 해 국과서에서 고의 사고의 여부가 있다는 개연성을 확보해서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름에 먹을 수 있고 크기 조절이 가능한 개체굴 양식 사업이 신안군에서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가격도 일반 굴보다 10배가량 높고 노동 투입량도 적어서 귀여 가구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갯벌 위에 사각 양식망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썰물 떼면 드러나는 양식망에 개체굴이 가득 자라고 있습니다. 1cm 크기의 종패를 1년 반에서 2년 정도 양식하면 150g에서 200g까지 성장합니다. 3년 전 개체굴 양식을 시작한 신안군에서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굴에 비해 가격이 10배가량 비싸지만 최근 고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해온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출하하니까 이것도 좀 부수입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일반 굴에 비해 독성이 없어 여름에도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개체굴은 출하도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해감한 굴을 다시 한번 바닷물로 세척하고 무게에 따라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신안군이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굴 껍질 앞뒤에 레이저로 천사섬 신안을 각인하면 배송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첫걸음이지만 앞으로를 본다고 하면 이 개체굴은 무궁무진한 이제 첫걸음이기 때문에 많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이 양식학교를 개설하고 개체굴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지난 2021년 연간 2조 원어치를 생산하는 개체굴 주산지인 프랑스보다 양식 환경이 좋고 노동 투입이 적어 인구 소멸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제격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그동안 임대 양식장을 조성하고 양식학교를 만들어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약 50억 이상이 구성된 민간어가 중심으로 해서 양식부터 생산 출하까지 또 6차 산업까지 만들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개체굴 양식과 출하량을 늘려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국제 인증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축구 챔피언스리그에서 기분 좋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FC는 어제 열린 일본 가와사키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1분 아사니의 페널티킥골을 끝까지 지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광주FC는 지난달 요코하마와의 홈 1차전 7대3 승리에 이어 2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광주FC는 오는 22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FC와 3차전을 갖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 선수와 투수 제임스 네일, 정혜영 선수가 2024 정규 시즌 MVP 후보로 발표됐습니다. KBO 사무국은 오늘 리그 MVP 후보 18명을 발표했는데 기아 타이거즈 선수로는 득점왕과 장타율 선두를 기록한 김도영과 함께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한 투수 제임스 네일, 그리고 세이브왕을 차지한 정혜영이 뽑혔습니다. 또 신인상 후보 6명에는 기아 타이거즈 곽도규 선수가 포함됐습니다. MVP와 신인상은 언론사 취재기자 등 136명의 투표로 오는 11월 말 최종 발표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